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자, 이번 주는 진로 탐색의 확장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이버 강의를 들으면서 동영상을 듣고 토론글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토론글을 작성을 하지 않은 학생이 있어요. 그 토론글을 작성하지 않으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가 25분이고 그 토론글 쓰는 것이 이제 25분 정도 해서 50분 수업으로 이루어지니까 기간이 지나도 토론고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 밀리지 않도록 부담을 갖지 말고 과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내 마음 가는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진로가 뭔지 또 직업이 뭔지 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직업을 우리가 탐색을 하는 요령을 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예, 우스갯소리지만 술을 좋아하는 학생은 진로 소주. 예, 또 뭐 진로 그러면 전 공부, 뭐 학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진로는 이제 경영학에서는 이제 커리어, 경력이라고도 하고 우리 진로 상담 쪽에서는 커리어를 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로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죠. 뭐 일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학업도 있고 또 결혼도 있고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죽을 때까지 발생되는 모든 일들의 경로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포괄한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로는 죽을 때까지 생각하고 자신의 진로를 또 바꾸고 또 발전시키고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는 자기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로는 생애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직업을 포괄한 훨씬 더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1장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자신의 과거, 현재를 명확히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최종 과제로 진로 설계를 위한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는데 이 커리어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1장부터 13장, 12장까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모아서 나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진로 설계는 자기 분석을 하는 것이죠. 나의 흥미,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또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을 하고 나의 성격, 재능 등의 이러한 내적인 특성과 또 이런 내적인 특성으로 주로 이제는 직업 진로를 결정하지만 그래도 가정 환경, 부모의 영향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잘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해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사회 경제적인 환경까지 고려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직업은 진로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생계를 유지하고 직업을 통해서 그리고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분담을 하고 결국은 직업을 통해서 자아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일이다. 이게 직업이라 하는 것은 뭐 중간중간 끊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뭐 80년대 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렇죠. 80년대보다는
우리가 한 90년대 이전에는 이러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번 들어간 직장에서는 거기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 직장을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그분이 저는 그 어떤 정년 퇴직할 때까지 잘 구조조정도 하지 않고 그 직장에서 평생 자신의 삶을 살아오기 때문에 어떤 직장을 먼저 들어가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평생 직업 시대로 바뀌었죠. 평생 직업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좋아할까, 또 내가 무엇을 잘할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해서 그 직업으로 우리가 전 전문가도 되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분석이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요즘은 이제 평생 직업의 시대도 지났다.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자, 제 생각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일단은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는데 거기에는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이 있고 하고 싶은 희망하는 직업이 있고 근데 그런 희망하는 직업을 짧은 시간 내에는 이룰 수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그 미래에 여러분들이 정말 희망하는 직업을 먼저 파악을 해서 그 직업을 미래에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현재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이 직업을 자신의 미래 희망 직업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약간의 타협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A라는 직업이 내 희망 직업이지만은 당장 이룰 수 없으니 그걸 10년, 15년 후로 미뤄놓고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현재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현실적인 직업으로 간 다음에 나의 희망 직업을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달성을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업을 들어가면 그때부터 또다시 직업을 탐색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적합한 직업, 내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일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직업을 탐색하고 노력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업은 평생을 같이 해야 할 인생의 동반자이자 인생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직업을 통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게 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우리 사회가 유지 발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직업의 역할은 일단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개성을 발휘하고 또 일에 계속적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일이 끊겼다가 이뤘다 끊겼다 하면은 생계 유지가 좀 불안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된다. 즉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된다. 이것이 직업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을 보면 일단 경제적인 측면은 당연히 생계 유지가 되겠죠. 사회적인 측면은 이러한 어떤 공동체, 건전한 민주 시민 그리고 어떤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심리적인 측면으로는 자기 정체감과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직업의 역할은 무엇이냐?
먹고 사는 것이죠. 생계 유지 수단이고, 그리고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 수행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면 곧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생 직업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미래의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만약 내가 직업을 선택을 하는데 미래의 수입이 보장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직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수입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특성을 살려서 자신에게 적합한 일 중심의 직업을 선택하고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를 통해서 자아 실현과 행복 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내적인 가치관, 즉 흥미라든지 적성, 가치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일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외적인 그 환경, 즉 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급여를 많이 준다든지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선택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A라는 직장,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가서는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때 또 여러분들에게 우연하게 찾아온 행운과 계기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선정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러한 우연하게 찾아오게 되는 행운과 기회를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직업 세계의 이제는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직업 세계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직업의 변화 과정은 그 역사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직업들이 통합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직업에서 점점 세부적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의사가 옛날에 정형외과 뭐 이런 거 다 했다고 하면은 뭐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지죠. 내과 중에서도 또 어떤 그 전공 이런 식으로 계속 분화가 되고 또는 그 옛날에 그 어떤 버스 차장 뭐 여러분 기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막 만원 버스에 사람을 막 구겨 놓고 오라이 하면서 하는 그 차장 이런 그런 버스 차장은 직업이 세티가 됐죠. 나무꾼 이런 것도 다 세티가 됐고 소멸됐죠. 이제는 그것을 반복하면서 변해 간다. 그러면은 요즘 직업은 어떻게 변화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망 직업이 무엇인가? 이런 것 꼭 대기업을 가야 뭐 은행을 가야 유망 직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기업과 은행을 가서도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잘 맞고 또 여러분의 어떤 개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많다. 그래서 다양하게 유망 직업이란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4차 혁명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면서 그 최근에는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 뭐 사물 인터넷, 3D 프린트 등을 키워드로 하는 이러한 4차 혁명으로 직업 세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죠. 4차 혁명 시대는 그 첨단 기술과 생산 설비가 융합되는 이러한 생산의 지능화 혁명이고 생산, 유통, 서비스 전반이 유기적으로 작동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기치 않게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온라인 쪽에
사업이 또한 발전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죠. 자, 이런 4차 혁명으로 변화된 직업의 세계를 한번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보면은 1차 산업은 이제 증기기관과 내연기관의 발명이죠. 그래서 이러한 물과 바람, 또 인간이나 동물과 같은 자연적 동력을 통한 생산에서 이제 인공적 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계화 혁명이 바로 이제 1차 산업혁명이죠. 이것은 이제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어떤 기술의 혁신과 이로 인해서 일어난 사회 경제의 큰 변화로 일컫고요. 2차 산업혁명은 1865년부터 1900년까지 약 30년에 40년간 진행이 됐는데 이것은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3차 혁명은 1960년 이제 반도체와 이제 메인 프레임 컴퓨팅으로 시작되었고 이 PC는 인류 역사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죠. 그리고 이러한 PC는 1970년대부터 1980년 또 인터넷의 출현 1999년대 도입이 되면서 엄청난 그 어떤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6차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4차 혁명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이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AR을 통한 기업체 면접도 있고 또 AR을 통한 로봇들이 사람의 인력을 대체를 하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차 혁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이 융합이 된다. 그래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고 있죠. 그 물리학이라든지 생물학 이런 학문들은 그 전에는 좀 많이 그 쇠퇴했던 그런 학문인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주목되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에 주목되는 물리학 기술은 무인 운송 수단이라든지 뭐 3D 프린팅, 로봇 기술, 또 그래핀 등이고 그리고 4차 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사물 인터넷, 또 블록체인 시스템, 생물학적 기술은 유전학, 합성 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이죠. 우리 학교는 이러한 어떤 이과가 많지가 않아서 이과나 공대가 상당히 좀 부족하죠. 근데 이런 4차 혁명에 관련된 그 전공이 이제는 컴퓨터 정보통신 쪽에 좀 개설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양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면 다른 학과 학생들도 그쪽 분야의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의 어떤 진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전공이 달라도 자신이 관심 있는 쪽에 학과에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그 분야를 계속적으로 수강하고 또 경험을 쌓고 하다 보면 그쪽 영역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뭐 부전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물리학 기술, 또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이 융합되면서 이런 강력한 추진력을 얻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무엇인가 보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디지털 기술, 또 물리학 기술, 생물학 기술로 볼 수 있는데 디지털 기술은 이제 사물 인터넷, 우리가 그 사물에 이제 인터넷을 도입을 해서 AR이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침대에서 우리가 잘 때 이제 불을 끄게 되지만 이런 사물 인터넷이 응용이 되면 그냥 침대에서 내가 자면은 주인이 자는구나 라고 해서 불이 자동적으로 꺼지는 것이죠. 이런 어떤 사물에 인터넷을 도입한 뭐 그 사물에다가 이제 AR을 집어넣은 이러한 사물 인터넷 이러한 사업도 많이 발전될 걸로 보이고 블록체인 시스템 그리고 이제 물리학 기술로는 전 무인 운송 수단, 3D 프린팅, 로봇 공학, 글래핀, 또 생물학 기술에는 유전학, 합성 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이 이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 요인, 첫째는 이러한 경제적 요인으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를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구학적 요인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고, 세 번째로는 기후와 에너지 요인으로 기후 변화와 대체 에너지 확산이다. 기후가 많이 온난화되고 있죠.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에너지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제 확산이 뭐 그래서 차도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수소차 뭐 어떤 휘발유나 경유를 대체하는 그러한 차도 이제는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네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 요인으로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와 소비 욕구의 고도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째는 기술적 요인으로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은 어떤 이론적인 거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분석을 통해서 나는 어떤 직업이 적합할까 이런 걸 찾아서 어떤 외부의 환경과 내 내부의 환경을 잘 살펴가지고 또 코로나19로 맞이한 어떤 그 인터넷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맞는 어떤 직업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특성에 맞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직업 세계의 변화 요인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직업 세계의 특징적인 변화는 이제 양극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의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이제 고급 기술을 가진 고임금의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 그리고 이제 음식 서비스와 개인을 직접 관리하는 일과 같은 낮은 기술의 저임금 직업군에서 일자리가 이제 증가할 거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넥타이 메고 하는 이 화이트 칼라는 많이 이제는 감소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특징적인 거,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전문직, 전문화시키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잘하는 특성을 활용해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어떤 자신의 직업을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직업에 여러분들이 올인하자라는 것이죠. 몰입하자라는 겁니다. 그냥 즐겁게 놀면서 일하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한 직업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이전 AR을 통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 뭐 텔레마케터, 시계 수선공, 스포츠 심판, 모델, 상점 계산원, 전화 교환원은 벌써 많이 없어졌죠. 자동차 엔지니어, 뭐 카지노 딜러, 레스토랑 요리사, 회계 감사, 웨이터, 웨이트리스, 주차 요원, 소매업자, 보험 판매원, 뭐 이발사, 제빵원, 버스 택시 기사까지 부동산 중개사, 선원 항해사, 뭐 타이피스트, 목수, 도서관, 사서, 시장조사 전문가. 예.
그 대체될 가능성이 낮은 직업, 어떤 그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간호사, 경찰, 성직자, 교사, 뭐 심리학자, 또 인테리어 디자이너, 또 뭐 우주항공 엔지니어, 뭐 작곡가, 뭐 이런 직업들은 AR이 대체가 어려운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을 선택할 때는 내 직업이 미래에 소멸될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면 티화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기 분석을 통해서 미래에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직업을 자유롭게 10개 이상 적어 보는데요. 요거는 그 2교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는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일기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